네, 안녕하세요. 어, 2주 전에 수업에 이어서 이제 22년도 3월에 시행했던 서울시 교육청 주관하에 시행됐던 3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저 진행을 하려고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2번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부터는 13번부터 해가지고 번호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난번처럼 한 1시간 정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13번부터 진행될 부분은 난이도가 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옛날 수능과 다르게 번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3번, 그리고 14번, 그리고 15번, 그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통 파트에 가장 고난도 문항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디어, 그리고 이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거 위주로 잘 학습을 하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편하게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3번부터 빠르게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같이 한번 보면, 일단은 첫째 항이 양수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 그것들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S3, S6, X11 빼기 3, 얘네들의 이제 절대값을 씌운 상태인데, 아마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좀 공포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면 이게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냥 무서워하더라고요. 바들바들 떨고 막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양수, 음수 범위만 나눠주면 되니까 크게 부담을 가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같이 보면, 일단은 이 문제를 보고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로는 등차 중앙에 대해서 혹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겠고,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A에는 A1 더하기 N-1D가 되겠고, 등차 중앙은 예를 들어 A, B, C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2B는 A 더하기 C인 구조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S3, S6, S11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사실은 얘를 그냥 바로 공식을 써버리게 되면 별다른 이점을 못 별다른 정보를 못 얻을 확률이 높은데요. 제가 항상 수열 문제는 뭐를 하면 좋다 그랬냐면, 나열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한번 나열을 해보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 대한 절대값을 씌운 거에 뿐만 아니라 A6까지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초항에 대해서는 얘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공차에 대한 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1이 있고요. 얘도 A1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두 개의 절대값을 씌웠다고 해도 같은 건 이해가 돼요. A2도 그렇고, A3도 그렇고, A2도 그렇고, A3도 그렇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왜요? A4, A5, A6가 더 더해졌는데, 즉, 더해지는 게 더 많은데,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흔히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은 이제 뭐 1, 2, 3, 4, 5, 6 이렇게 커지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얘들을 이제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더해준 게 S3예요. 그럼 S3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6는 여기까지 더해준 게 S6인데 여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라서 얘는 이제 21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결과가 더 커져야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가 커지지가 않고 그 절대값을 씌운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공차가 0보다 크지 않고 얘는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무조건 값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보다 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공차가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초항이 양수였어. 그런데 그 다음 항은 A1 더하기 D인데 이 D가 음수야. 그럼 얘는 A1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A2는 항상 A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 0으로 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이 되고 그 후부터는 모든 항이 이제 음수로 써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양수고요.
이제 그 경계들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자주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의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식에서 가장 쉬운 왼쪽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하려고 해요, 저는. 물론 뭐 S6와 S11을 먼저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뭐 S3과 S11-3을 비교한다든지, 이것도 가능은 한데요. 그냥 얘네가 더 편해 보이니까 그냥 편한 쪽으로 계산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S3와 S6가 절대값을 풀었을 때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S3와 S6를 풀었을 때 이렇게 -4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S3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 A4, A5, A6죠. 물론 이거를 그냥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항초말 있죠?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요 정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요 정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쓴 거지. 그냥 암산도 가능하죠. A4, A5, A6다. 그러면 이제 해보면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는 A1 더하기 3D, 그리고 여기는 A1 더하기 4D, 그리고 A1 더하기 5D가 되니까 여기는 3A1 더하기 그 다음에 12D가 되니까, 그러므로 A1은 마이너스 4D가 돼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D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D가 0보다 작아? 그럼 A1은 0보다 크네. 그럼 말이 돼요. 그죠? 문제 조건에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 보여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S11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S11을 한번 조사해보면, 얘는 2분의 항초말로 합시다. 2분의 항초말은 11개고 초항은 A1, 그리고 A1 더하기 10D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2분의 11에 마이너스 8D 더하기 10이니까 2D가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11D가 되죠. 맞죠? 그럼 얘도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S3는 양수였고 S11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11 나오고, 그리고 빼기 3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빼기 9D고 얘는 빼기 11D니까 빼기 3을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2D가 빼기 3이라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A1은 6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일단 초항은 일단은 A1은 6이다 라는 걸 하나를 얻어냈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S3와 S6 사이의 관계를 이번엔 음수라고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하면, 자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을 하면 이렇게 써지고요.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하면 이렇게 써져요. 그럼 6A1 더하기 6D는 마이너스 12A1 마이너스 30D가 되고요. 그럼 18A1은 마이너스 36D가 되고, 그럼 A1은 마이너스 2D가 되죠.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D가 0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A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충분히 만족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A11을 한번 구해보시면, A11 한번 해보세요. 그럼 33D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A3와 이번에는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33D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30D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D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A1은 5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A1은 6, 그리고 A1은 5분의 1이다. 그래서 6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31.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학생들이 당황하면 많이 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절대값이 S에 씌웠을 때 일반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이 같기가 어렵다. 그죠? 선생님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직접 나열을 해본 학생들만 이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열하는 걸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번 해설을 마치고요.
자, 다음은 이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이제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겠죠. 그래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두 함수를 줬어요. fx라는 식을 줬는데 저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냥 3차 함수로 끝나면 안 돼요. 3차 함수라는 것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동시에 떠올릴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gx라는 애도 2차 함수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를 쭉 가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추론형 문제라고 해서 기억에서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기억해 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기거나 챙기게 된 아이디어나 또는 이제 개념, 그리고 원리를 바탕으로 니은과 디귿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복잡하죠. 기억에서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억을 풀 때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풀이법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해봐서 알지만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야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큰 틀은 천차만별이라는 표현이 좀 좋진 않지만 어쨌든 좀 큰 틀에서는, 큰 틀이라는 점에서는 비슷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리라고 하는 거는 접근법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억을 내가 풀었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접근이 아니라고 하면 니은 디귿을 풀 때는 조금 좋지 않게 그게 작용될 확률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이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요구하는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잘 정리해야 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보게 되면 기억은 k가 0일 때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빠르게 하면 일단 fx에 k가 있으니까 저기다 0을 한번 집어넣으면 3x 승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요런 f와 gx라고 하는 2x제곱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되면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식이 이제 뭐가 된다고 했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요새 학생들이 조금 이제 다시 소홀해져서 얘를 보고서 이제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방정식은 계산 아니면 그래프예요. 그럼 결국에 이 방정식 계산 아니면 그래프인 녀석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실근이 한 개인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즉 왼쪽에 3차식과 오른쪽에 이제 x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즉 y는 0이죠. 이 녀석의 교점이 한 개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산을 하는 게 당연히 편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그림을 그리면 돼요.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라는 애를 그려요. 그럼 그리려면 뭘 해야 되죠? 미분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그냥 편의상 이 애를 hx라고 할게요. 왜냐면 더한 거니까 새로운 함수를 써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h'x는 뭐가 되냐면 3x제곱 더하기 4x가 되죠. 그럼 얘는 이제 3x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분의 4가 되고, 그럼 얘는 이제 x가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이 되더라. 그래서 해보시면은 증가, 감소, 증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 지점이고 여기는 0인 지점이다. 그래서 y 값까지 한번 다 조사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4고요. 근데 뭐 사실 우리는 실근만 구하면 되니까 뭐 여기 y 값도 구하면 좋지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일단은 y는 0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실근이 몇 개냐면 오직 한 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참이네 라고 하고 그냥 신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걸로 이 문제를 풀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그래프 그리기로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니은과 디귿을 접근할 때는 또 혹시나 니은과 디귿을 접근할 때 방정식이나 또는 그래프 그려야 할 상황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에 대해서는 잠깐 지우고 이제 니은과 디귿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듣다 보면은 좀 빨라가지고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조금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멈추고 듣고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이게 영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마다 멈추고 시작하고 멈추고 시작하고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원활하게 가능하니까 잘 활용을 한번 해길 바라고요. 자,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을 보면 이제 fx-gx가 이제 얼마냐면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 근데 얘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실근 몇 개를 가져야 되냐면 두 개를 갖도록 하고 싶은 k가 이제 4뿐이다. 4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식이 필요하니까 식을 먼저 한번 세팅을 해보면 x3승-k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g를 갖다가 이렇게 빼기를 넣어주면 그럼 결론적으로 x3승-2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8은 0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죠? 이해되겠죠? 이 정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의 개수가 여기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또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데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걸 해야 돼. 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정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계산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계산이니까 그래프냐를 고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죠? 기억에서 이미 그래프로 그려봤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해결을 하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요렇게 새로 나온 식을 hx라고 칭할 거고요. 그럼 그 녀석을 갖다가 미분을 해보면 h'은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럼 이제 h'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이 이쁘게 나왔어요.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라고. 우리는 얘가 근데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3차라고 하는 건 크게 유형이 두 개예요. 최고차는 양수니까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hx가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굴곡이 두 번 있는 경우 또는 한 번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굴곡이 아예 없이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증가하는 거. 그럼 얘에서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절대 되면 안 되죠. 얘는 어떻게 y는 0을 갖다가 그리더라도 실근이 두 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fail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대와 극소를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극대와 극소는 다 가져야 되고 또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가 y는 0이 되게 되면 아까처럼 실근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극대점에서 0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 극소점에서 0이 만들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해야 할 거는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극대점, 극소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얘는 기본적으로 극대극소를 다 가져야 된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자, H'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대극소의 후보들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극대극소의 후보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극대극소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커야 하는 거죠. 그럼 k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이제 힌트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얘를 그리게 되면 이제 3차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얘랑 0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죠. 우리가 극대라고 하는 지점의 이 점을 찾아가지고 맞죠? 그리고 여기 y값을 계산을 하면 이 y값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우리가 극대가 아니라 음수 쪽이 그려지게 될 거라면 요 녀석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y는 0이라고 놓고 극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의 극대극소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데를 구하려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럼 6분의 그러면 4 펠마 루트 16 더하기 12k다 이런 식을 써야 하는데 생각보다 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hx를 그리는 작업이 어려워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결국에는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오른쪽 0하고 비교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그려져. 왜 잘 안 그려지나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얘야. 여기 보면 k가 있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기로 예전에 얘기를 했었냐면, 오른쪽으로 내가 싫어하는 애를 옮기면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x3승의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더하기 8은 kx다.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뭐 x로 나누면 안 되나요?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x로 나누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 아닐까요? 일단 x로 나누기를 하려면 x가 0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 설령 x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분의 8식 이렇게 써지죠. 그 얘가 지금 그려지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항함수 미분을 통해서 그리기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 개념까지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왼쪽 식을 내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왼쪽 식을 내가 이제 hx라고 부르고, 뭐 오른쪽 식은 뭐 딴 걸로 쓰면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 라지 a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서로 만났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3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또 3차 함수가 그럼 쟤도 유형은 이렇게 생겼거나 그리고 얘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선이 있어서 직선을 웬만하게 그려서는 교점 2개가 안 나오죠. 그래서 2개 나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접할 때 2개가 돼요. 또는 얘에서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접하면서, 그죠? 이쪽에는 접하고 쭉 가다 보면 아마 얘도 내려와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총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다. 즉 KX랑 그러니까 KX라고 하는 요 일직선, 즉 AX죠. AX와 HX는 교점이 2개가 되려면 2개는 서로 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얘들이 접하게 된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림을 딱 하나 잡으면, 자, 우리가 결국 접점을 얘는 무슨 문제가 된 거냐면 결국 K가 궁금한 거니까 KX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결국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된 거죠. 아하. 그럼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유형이 몇 개라 그랬죠? 한 개는 위의 점, 한 개는 밖의 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위의 점도 안 줬고 밖의 점도 안 줬으니까 당연히 위의 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정을 해주고 나면 위의 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K라고 하는 애는 간단한 거죠. 3a제곱 마이너스 4a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접선의 방정식하고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정리가 K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3a 제곱 마이너스 4a에 x-a 더하기 a 3승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이다 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 위의 점에서 복원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kx랑 같아야 하니까 간단하게 보면 얘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얘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kx에다 0을 넣어도 0이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0을 넣었어.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a의 3승 더하기 4a 제곱, 그 다음에 a 3승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3승에 더하기 2a 제곱에 더하기 8은 0이 돼야 되고, 이쪽이 0이었으니까 그럼 a 3승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조립제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2로 될 것 같아요. 2를 한번 해보면 1, 2, 1, 2, 2,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a-2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 되더라. 그러므로 a는 2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12-8이라서 k가 4다. 그래서 k가 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참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니은도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중요한 건 여기서도 뭐였냐면 여기서도 결국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새로 얻게 된 건 뭐냐면 K가 구해야 돼요. 근데 K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구하기 어려운 애들은 뺀다라는 거죠. 그 뺀다라는 게 그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놓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결국에 디귿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고 할게요. 한 번에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디귿을 한번 보면 디귿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싫어하는 뭐가 나왔냐면 또 절대값이 나왔어. 그게 3월 모의고사의 약간 특징인데요. 절대값을 엄청 많이 씁니다. 절대값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느끼기에 잠시만요. 네.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 절대값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평가원 사람들도 물론 알 테고 웬만한 이제 교육자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절대값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절대값이 나와도 그냥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다. 우리는 범위만 나누면 된다. 이 생각에 그냥 만 가지고 있어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얘도 지금 보면 절대값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당황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죠. 그럼 여기 gx니까 여기는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 얘네가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되냐면 5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다. 5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수 k가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에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일단은 자, 왼쪽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오른쪽 값은 절대값을 씌워진 왼쪽하고 같아야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큰 범위만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x제곱이 1보다 큰 거, 즉 x는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절대값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제곱한다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얘를 제곱하면 얘는 3차였던 애가 이제 몇 차가 되냐면 6차가 돼요. 얘는 4차가 되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제곱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제곱을 했을 때 편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제곱을 하면 6차가 되고 4차가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x3승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이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양수로 나올 때. 양수로 나오려면 당연한 거지만 x3승 마이너스 k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를 전달해주는 방법이죠. 맞죠? 그럼 얘는 이제 x3승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0보다 작은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히. x3승 마이너스 k 더하기 2에, 죄송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kx 더하기 8은 이렇게 0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 지금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뭐 5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지금 해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 kx가 왼쪽에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즉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은 kx다라는 녀석을 이제 그려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2번도 미리 식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 얘도 그냥 똑같은 거죠. 얘는 x3승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이번엔 더하기 8이 아니라 더하기 4인 애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 계산이 틀렸네요. 여기 더하기죠. 왜냐면 여기가 빼기였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각각 3차들을 그리고 kx랑 비교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총 몇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냐면 5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인 거고요.
우리가 아까 구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k는 마이너스 1보단 작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커야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게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 근이 3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1개가 나왔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얘네들은 총 4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3개와 1개조차도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들의 교집합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들이 합집합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건지를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자, 지금은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눈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잖아요. 조건 자체가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이제 합집합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총 5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만 5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1번과 2번의 경우를 다 더했을 때 총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결국에 실근의 개수를 따지려고 하면 위에서 기억 니은에서도 했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맞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두 식에 공통적으로 있는 애가 누구냐면 kx야. 그러니까 kx는 나중에 그려도 돼. 그럼 먼저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과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를 먼저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 되고요. 그럼 그러면 3x로 묶으면 이제 x 마이너스 3분의 4가 0이니까, 그러므로 x는 0과 3분의 4, 이 두 군데에서 이제 극대역수를 가질 것 같고, 얘는 3x제곱 더하기 이제 4x가 0이니까 얘는 이제 3x로 묶게 되면 x 더하기 3분의 4 해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와 0에서 극대역수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씩 그려봅시다. 먼저 이제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부터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한번 그려보면 이제 0이라는 지점이 있고 3분의 4 지점이 있죠. 3분의 4 지점이 있다. 0을 실제로 넣어보면 8이 나와요. 8. 0,8. 그리고 3분의 4도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27분의 64 마이너스 2 곱하기 9분의 16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통분하면 27분의 64 마이너스 32의 3배니까 96 더하기 그리고 8 곱하기 27이니까 여기 아마 216인가요? 뭐 이럴 것 같은데요. 216이고요. 그럼 얘는 이제 27분의 184 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 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뭐 이 점도 정확히 찍으면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자, 그 다음엔 이제 누굴 그릴 거냐면 이제는 여기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를 그려볼 거다. 그럼 얘는 이제 어디에서 도대체 실근을 갖느냐라고 보면 마이너스 3분의 4인 지점이 여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0을 넣었을 때는 얼마였냐면 0을 넣었을 때는 4니까 이 두 개의 지점을 지나는 어떠한 이제 극대극소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데서 이제 극대를 가지고 아마 4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뭐 이 굴곡 자체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직접 한번 꼭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가치가 있죠. 계산할 만한 가치가. 왜냐면 14번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X라고 하는 애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 빨간색과 이 검정색의 총 5번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에서 했던 걸로 한번 우리가 해야 하는데, 됐죠? 여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K가 X일 때, KX일 때를 한번 보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총 몇 개의 교점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3개에서 지금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울기를 한번 가파르게 해보면 이런 식도 가능은 한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 셋, 그리고 아마 4개까지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들을 뭐 더 가파르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느낌으로 해도 보면 알겠지만 위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뭐 밑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해도 총 4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돌려도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돌려도 교점이 5개가 안 나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K는 5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해보면 최대가 될 수 있는 K는 총 몇 개까지밖에 안 되냐면 4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림을 내가 그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약간은 쏘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티해진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조금 더 약간 신박하고 깔끔했으면 이게 더 좋은 문제였겠지만은 뭐 그래도 이 문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은 변함없이 중요하니까요. 그 관점에서 조금 복습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가나다 문제인데 그냥 문제를 읽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2고 AD의 길이가 3이다. 그럼 다 써야 돼.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점 길이 각도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점과 길이와 각도를 많이 생각해라. 요것만 생각을 해도 쉽게 문제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점 길이 각도를 점과 길이를 몇 개를 줬으니까 그것들로 나머지 각도들을 먼저 한번 다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나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면 나머지 각도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딱히 뭐 보이는 건 없네요. 슬프게도. 그럼 넘어가는 거죠. 뭐. 넘어가고요. 다시 이제 넘어서 가를 보면 삼각형 ABD와 BCD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뭐 CD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코사인 법칙 하면 되죠. 코사인 법칙을 먼저 ABD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하게 되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그죠? 2와 3 그리고 4 더하기 9 마이너스 BD의 제곱이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얘는 이제 12랑 같아지고 얘는 13 마이너스 BD의 제곱이다. 그래서 B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3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7이 되고요. 그래서 BD의 길이는 루트 7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도 내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CD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3분의 2파이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마주보는 각도가 더했을 때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밑에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j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CD의 길이가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잠깐 또 지우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CD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CD가 되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CD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D의 제곱 더하기 2CD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CD 더하기 3과 CD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그러므로 CD는 1이다 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D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해보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다 얻었죠. 이 길이도 1이라는 거 알았고 그죠? 그러면 뭐 여기도 이제 우리가 3분의 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보면 EAB라고 하는 삼각형이에요. EAB가 어딘가 봤더니 요 큰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EAB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ECD가 있죠. ECD 요 삼각형 그쵸? 이 두 가지 삼각형에서 AEB가 공통이다. 그러니까 요 각도가 지금 공통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 각도가 공통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EAB와 잘 보면 EAB니까 요거죠. 얘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ECD 아까 구했던 요 3분의 파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 삼각형과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닮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해보면 A, B 대, 그죠? 밑변. 얘는 A, B는 이제 CD랑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라고 하는 애는 누구랑 대응이 되냐면 C2랑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B2랑 대응이 되는 애는 누구냐면 D2랑 대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B부터 하나씩 채워보면 AB는 길이가 2였고 CD는 길이가 1이었어. 그러니까 2대1 닮은 비를 가지고 있는 도형들이란 얘기야. 그럼 A2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3 더하기 D2고요. 그 다음에 C2는 뭐냐면 얘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C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애는 2 더하기 C2고요. 그 다음에 D2라고 하는 애는 모르니까 D2라고 쓰면 돼요. 근데 얘들이 다 2대1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D2라는 애도 C2에다가 2배 한 거랑 같아져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C2라는 애는 2배의 D2를 한 거랑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을 할 때는 대입을 하는 걸로 보니까 밑에 거를 먼저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3 더하기 D2라고 하는 것은 4D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D2는 얼마냐면 7이 되겠지. 그래서 D는 3분의 7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닮은 비 문제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에 보면 각도나 길이들을 계속 조금씩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가나다로서 자꾸 말을 길게 하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은 이 D가 이제 3분의 7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죠? 여기도 알게 됐고. 그러면 C2도 구할 수는 있는데 C2를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얘는 C2라고 하는 애는 C2라고 하는 애는 A2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A2가 지금 보면은 3분의 16이거든요. 그럼 밑에가 3분의 8일 거야. 그럼 요만큼이 얼마냐면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이 3분의 2다. 그러면 웬만한 지금 눈에 딱 봤을 때 모든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지금 다 구해진 상태예요. 각도들은 뭐 세부적으로 구하면 될 텐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ECD라고 하는 이 삼각형 다시 보면 자, 요 삼각형에서의 우리가 세타를 구하는 게 파이널인 것 같아. 그럼 사인 법칙을 쓰면은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3분의 파이 각도 C랑 대응되는 게 3분의 7이고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이랑 같다. 얘랑 얘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얘랑 얘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7분의 3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랑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해보시면 7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14분의 3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14분의 3 루트 3이 되고 그래서 가나는 더하고 이제 다는 곱하라는 거니까요.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이 되더라. 그래서 7분의 5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까지 지금 해설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3문제밖에 안 하긴 했는데 시간은 벌써 한 40분 가량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한 문제 한 문제 볼 게 많았고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간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복습을 하실 때 그만큼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좋은 피드백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제 좀 쉬워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로그 계산이에요. 로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통일인데 미통일이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끼리 미통일이 돼 있는데 얘와 얘를 결국에 더하고 빼는 게 목표니까 이 밑과 이 밑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 앞에 녀석을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적용을 하면 로그 2의 72가 되고 얘는 뒤에는 마이너스 4의 로그 2의 2분의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70이다 라고 하는 애는 이제 로그 2의 2분의 루트 6의 4승만큼 해서 빼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로그 2의 72 마이너스 로그 2의 16분의 36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로그 2의 72를
36분의 16으로 나누고요. 로그 2에 그럼 32가 되니까 답은 이제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느는 편의상 뺐는데 원래 는을 넣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는을 안 넣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거 하나하나 쓸 때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등호 잘 넣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문제. 그래서 이런 로그를 봤다. 그럼 미통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네, 그럼 마저 해볼게요. 자, 17번은 적분 문제인데 뭐 이 정도 적분은 그냥 간단하게 해야죠. 자, 일단 적분 문제는 어려울 건 없고 일단 근데 여기서 신경 쓰이는 거는 절대값이 또 들어갔다. 그래서 범위를 나눌 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2x 3승 마이너스 6x dx로 한 번씩을 써야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2x 3승 더하기 6x로 식을 써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이제 요만큼 2x 3승 마이너스 6x dx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각자 다 해가지고 더해도 좋은데 조금 스마트하게 해보면 자 얘는 똑같은 식이에요. 얘랑 얘는 식이 똑같죠. 근데 적분 구간이 얘는 빼기 3부터 0이었다면 얘는 빼기 3부터 2예요. 그래서 그 구간만큼을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0만 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0부터 2에 2x 3승 마이너스 더하기 6x dx 그 다음에 얘들 뭐 하나로 합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로 합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들은 이제 각자 해보게 되면 사실 합칠 수는 있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합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요. 그래서 빼기 2부터 0까지 그리고 얘는 2분의 1x 4승 더하기 3x 제곱인데 얘는 0부터 2까지 그래서 해보시면 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12고요. 그 다음에 얘는 8 더하기 12 마이너스 0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다. 그리고 더하기 20이다. 그래서 20 더하기 9다. 그래서 29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딘가에서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계산을. 어쨌든 사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범위를 나눠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2분의 1에 x 4승 3x 제곱 빼기 2부터 0 그 다음에 4분의 이니까 2분의 x 4승 더하기 3x 제곱 0부터 2 그쵸? 그리고 이제 0을 넣어보시면 0 빼기 0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더하기 2를 넣으면은 아마 8 더하기 12가 되고 빼기 0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24가 되겠죠. 24죠.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전개를 해 나갈 때 근데 뭐 계산은 뭐 물론 계산도 잘 해야 되지만은 계산을 하는 게 결국 학생들한테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에 답을 내야 하니까. 그러나 아이디어 정비 측면, 절대값이 있으면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범위를 나눠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집중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제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그 수열의 합이 있는 부등식이에요. 근데 수열의 합이 그냥 합이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고마운 게 이건 등비 수열이고 얘는 등차 수열이고 얘는 이제 등비 수열이에요. 2를 앞으로 빼면 그렇다 보니까 식이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져요. 자,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보시면 왼쪽 거부터 하면 자, 공비가 2고 그러니까 2-1에 2의 5승 마이너스 1 그리고 초항은 1이죠. 요거랑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건 2분의 항초말이잖아요.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고 총항은 이제 1이고 그리고 이제 마랑은 2n-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얘는 2 곱하기 3-1에 그 다음에 여기는 1에 3의 5승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래서 2의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31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그럼 2n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의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3의 5승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31 곱하기 2가 되기 전에 약분이 되네요. 그럼 31보다는 n제곱이 커야 하고 3의 5승이니까 3의 3승이 27이고 3의 4승은 81이고 그럼 243이죠. 그럼 242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 만족하는 n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가능한 이제 n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생각해보면 n은 이제 6부터 가능하고 7, 8, 9, 10, 11, 12, 13, 14, 15 아마 16부터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그럼 얘들을 다 더해라 라고 하면 2분의 항추말로 더해주면 되겠죠. 2분의 항의 개수는 이제 10개네요. 10개고 초항은 6이고 말항은 15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21이니까 105개다 라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105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19번을 볼게요. 얘는 이제 부등식 문제예요. 부등식 문제는 결국 계산 아니면 그래프로 갑니다. 얘도. 그러면 얘는 보면은 아까도 봤듯이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K가 있어서 그림 그리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K만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넘겨도 되고 K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K만 남기고 차라리 나머지들을 다 넘겨줍니다. 이렇게. 자기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제 오른쪽 요 함수한테 내가 이제 fx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그려서 k랑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럼 f'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2x의 3승이 되고 그럼 12x의 제곱 더하기 24x가 되니까 얘가 0이죠. 그러면 다음에 마이너스 12x로 묶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인데 그러면 x와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은 0에서 각각 극대 극소를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나왔죠. 그럼 빼기 1, 0, 2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4차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0과 2라는 점에서 이제 그 값을 가지니까 함수 값을 직접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자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2가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5가 되고 0을 넣으면 0,0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곱하기 16이니까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48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2, 32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들을 이제 점을 한번 찍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지점은 한 이쯤에 있고 0,0은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1 그리고 5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는 한 이쯤에 있고 32는 요 위쯤에 있겠죠. 그럼 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가 K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려져도 무조건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요게 그러면 K 입장에서는 가장 작을 때겠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K의 최소값은 30이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K의 최소값은 32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게 그냥 간단한 앞에서 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듯한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자, 20번을 보게 되면 얘는 보면 이제 초항은 이제 1부터 2 사이 숫자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이거 나열해야 되는 느낌이 오는데 근데 여기 수열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해보시면 1부터 넣어볼게요. 뭐 1부터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없죠. 자,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A2라고 하는 애가 될 텐데 왼쪽은 오른쪽은 여기가 A1일까 여기가 A1일까인데 A1은 0보다 큰 때는 밑에 걸 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위에 걸 하는 거야. 근데 A1은 1하고 2 사이 숫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밑에 거로 가겠죠. 그럼 A1-A2가 이제 A2가 되고 그럼 A3라고 하는 애들이 할 때가 이제 문제예요. A3를 하려면 A2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조사는 할 수 있겠죠. A1, 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2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A1-2니까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0보다 작네.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A1-A2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마이너스 2배의 A2인데 이 자리에 A1-A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1 더하기 4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결국에 A7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A7하고 이제 마이너스 1 비교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천천히 하시면 돼요. A4라고 하는 애는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A3가 먼저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A3라고 하는 애는 A1이 1하고 2 사이인데 마이너스 2배를 하고 더하기 4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A1은 마이너스 2까지고 더하기 4를 하면은 4 마이너스 2A1이니까 이게 2가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수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a1 더하기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a1 더하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a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a5도 보면 a4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위에 식에 넣을지 아래 식에 넣을지를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a1 더하기 2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있는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아직은 0보다 작기 때문에 2배를 하면 되겠죠. 맞죠? 잠시만요. 0보다 크니까 됐고, 얘 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2배를 한다. 그러면 4a1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얘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4a1이라고 하는 것은 4부터 8 사이 숫자고 거기서 4를 빼니까 4a1 마이너스 4는 0부터 4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6는 0보다 큰 수에 대한 거니까 4a1에서 빼기 1을 더해서 4a1 빼기 6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a7을 할 때는 a1에다가 4배를 하고 빼기 4를 하는 거기 때문에 a1에다가 4배를 하시면 8부터 4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했을 때는 우리가 보면은 빼기 6을 해주면 빼기 2부터 a1이 2까지 이렇게 되네요.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A6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래서 4A1을 하면 4A1을 하면은 4부터 4A1에 8이 되고 6을 빼면 마이너스 2부터 4A1 마이너스 6부터 2가 되니까 이게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을 활용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0보다 작아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A6이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으니까 또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A6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A6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A6은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 얘로 계산하면 얘도 어차피 K는 2분의 1이 되니까 그러니까 A6은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6이 결국에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4A1 마이너스 6이라서 4A1은 2분의 얼마죠? 2분의 13인 것 같고요. 그럼 A1은 이제 8분의 13이 되니까 뭐 A1하고 40하고 곱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뭘 계산을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다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면 경우를 나누는 건 맞아요. 경우를 나누는 건 맞고 A6이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6-2가 그렇죠. A6-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A6이 1이 돼야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A6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A6이 1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A6이 2분의 1일 때가 있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A6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A6이 1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이제 4A1-6이니까 그럼 A1은 4분의 7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A1-6이 되면 얘는 4A1은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13이고 A1을 나누면 8분의 13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들이 이제 과연 어디에서 얘들이 과연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A1들의 범위들을 구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데다가 직접 넣어보면서 안 되는 애를 골라내야 되는데 직접 해보시면 A1은 4분의 7만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그냥 70이 되는 거다. 그래서 20번은 결국에는 그냥 단 한 줄이면 끝나기는 해요. 수열 문제고 결국 내가 나열을 해야 되니까 진득하게 그냥 쭉 나열만 하시면 된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요 순서대로 플로우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도 자기가 직접 범위를 나누고 대입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가장 최적의 값을 찾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이제 수학적 능력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하면 해설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21번을 해야 하는데 녹화 시간이 지금 딱 1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시작을 하기보다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생각보다 이게 진도가 팍팍팍 못 나가는데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에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1시간짜리 강의를 또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한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 각자 이제 수업 시간에 저 따로 만날 테고 그리고 이제 어, 영상 강의로는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